화면 다 잘 보이실 겁니다. 지금 아마 올해 최근에 여러분이 이제 국세청에서 자료 설명이나 이런 말씀 들어보면은 언론 보도도 그렇고 어떤 경우는 이게 4월로 연기가 됐다. 또 어떤 경우들은 뭐 서로 합쳐졌다. 또 공익단체의 명칭도 바뀌었다. 이런 좀 여러 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설명 내용들은 앞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인 얘기,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할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개정됐던 내용들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출연재산 보고 우리가 3월 31일까지 진행해야 되는 내용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가 얘기할 이 공익법인 등에 대한 내용들, 이 부분은 우리가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한 번 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법인 등이라고 하면은 뭐 중간에 이제 법인세법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두 가지가 서로 달라서 혼선이 있었지만 두 가지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일치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지정기부금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러면 공익법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게 크게 한 세 가지 형식이 되는데 첫 번째 경우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사업 목적 자체가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네, 예를 들어서 종교라든지 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이런 경우들은 어떤 다른 내용이 아니라 목적 사업 자체, 정관에 기재된 목적 사업 자체로 공익법인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재부 장관이 지정해서 고시하는 단체들,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종교 분야에서 기재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들의 신청하고는 상관없이 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 주무부처의 추천을 받거나 이 얘기들이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제 주무부처로 제가 적어 두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국세청 추천이 됩니다. 주무부처가 아니고 이제 국세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기존의 주무부처나 이 행안부 추천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그래서 공익법인, 공익단체, 옛날 용어로는 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로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단법인, 재단법인들은 주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보는 이제 공익법인이 되고 매년 3월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달 이렇게 보면은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렇게 지정을 해서 기재부 고시 공고로 매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제도가 바뀌고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샘플로 구하지는 못하고 2020년 그러니까 현재까지 했던 방식들만 잠깐 보면은 기재부가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하는 단체들을 고시를 해주고 또 법정 단체 또 이렇게 지정한 단체들 이런 범위들을 쭉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들 보고 우리가 지정기금 단체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정받으면 이제 이런 지정받았다고 얘기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얘기는 공익법인에 대한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늘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단체가 받는 여러 가지 수입, 이 수입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출연재산 보고라든지 결산 공시할 때 상당히 이제 혼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먼저 증여, 출연, 기부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후원도 여기 포함이 되죠. 이 얘기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자료를 상대방에게 뭔가 금전을 수여하는 사람 이런 경우가 기부가 됩니다. 자, 이 기부는 민법상에 얘기하는 증여의 개념에서 출발되고 있습니다. 이 증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반대 급부 없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받은 대가성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인 의사로 타인에게 재산을 수여하는 것을 증여, 출연, 기부, 후원이라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의사고 대가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회비라고 하는 용어가 되죠. 이 회비는 특정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단체의 운영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분담하는 것을 우리가 회비라고 그럽니다. 이 회비에 있어서는 뭔가 자발적인 게 아니라 규정이라든지 어떤 결정에 따라서 구성원이면 반드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중요한 요소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짚을 것은 표현되는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격이 뭐냐, 자발적이냐 의무적인 거냐,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녀본 단체에서는 후원 회비라는 용어의 수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금과 회비가 두 가지 섞여 있죠. 후원 회비라면 이게 후원금이냐 회비냐 애매한 부분인데, 실제로 그 후원 회비가 자발적이면 명칭에 회비가 들어있지만 후원금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특별회비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죠. 동창회가 있는데 동창회 구성원들이 움직이면서 경비가 부족하면 각자 형편이 되는 대로 특별회비를 부담하자. 특별회비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의무적인 게 아니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특별회비이지만 성격은 후원금으로 보게 됩니다. 예. 회비와 후원금, 아주 중요한 구분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보이는 부분은 보조금이라는 용어입니다. 보조금, 간접 보조금.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증여, 후원, 회비 이런 부분들은 민간 부분에서 일반 기업이라든지 개인들 간의 단체와 이렇게 움직인 거라면, 보조금은 공공기관, 주로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제 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에는 정의 자체가 국가가 아닌, 그러니까 일반 이제 사적 부문이죠. 국가가 아닌 쪽에서 진행하는 사업 아니면 사무에 대해서 국가가 행정행위로서 재정상 원조를 해주는 금액을 보조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민간 부분이고, 공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이 얘기가 바로 보조금이 되죠. 그리고 이 보조금에는 직접 받았던 보조금뿐만 아니라 어, 보조금을 재원으로 해서 또 하나의 중간 지원 조직, 뭐 정부 출연기관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겠죠. 거기서 받았던 쪽, 그러니까 간접 보조 사업자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그러니까 2차적으로 보조금 받은 경우가 간접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법 출연재산 보고할 때는 보조금, 간접 보조금 구분 없이 이 모두를 보조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실수가 많은 부분은 단체가 누군가로부터 다른 그 어떤 지원을 하는 조직, 다른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에서 뭔가 돈을 받으면 우리는 이거를 지원받았다, 보조받았다는 개념에서 그걸 보조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엄격한 의미의 법적 개념은 민간 부분, 이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지 또 어떤 재단에서 받았던 다른 비영리 법인에 의해서 받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4월 달에 얘기 나오는 후원금, 기부금 등 모집 사용 실적 명세서 이 부분 이제 보고할 때 작성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법인에서 받은 거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하다가 그거를 제외했다가, 이번에는 다른 법인에서 받은 거는 다 기부금, 후원금이라고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설명에 딱 맞도록 지금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월 말까지 이제 12월 결산법인이죠. 우리가 결산기가 12월이 되면은 이 기준으로 출연재산 등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해야 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규모가 있는 부분이 출연 재산 등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얘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뒤에 나오는 결산 공시, 법인세 신고할 때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이런 부분들과 전체가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 시기가 3월이다, 4월이다 구분되어 있지만 우리가 작업할 때는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작업하시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를 할 때 기부자를 파악할 수 없는 종교법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헌금함이라든지 이런 같이 누가 기부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출연재산 등에 대해서 보고의 제외 대상이 됩니다. 예. 첫 번째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 내용이고 오늘 설명의 대부분은 이 내용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수익 금액 보고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우리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비영리 민간 단체들, 그러니까 법인으로 보는 단체들, 세법에서 이번에 용어가 바뀌면서 공익단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3월 말까지 수익 금액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오늘 저 뒤쪽 부분에서 마지막에 좀 설명을 언급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부분은 법인세 신고 부분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비영리 법인이더라도 공익법인이라도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익 사업 했지만 손실이다. 손실 나더라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인세 신고는 수익 사업에서 나온 이익금에 대해서 일정 어떤 계산 방식에 따라서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손실이 나서 이익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익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해줘야 되지 우리 이익이 없다고 보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액 금액, 수익 금액의 10,000분의 7이 가산세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수익 사업을 하셨다면 그래서 단체가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주로 면세죠. 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급 신고. 자, 우리는 수익 사업은 하지 않는데 수익용 재산, 주로 정기 예금들, 예금 이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되죠. 수익용 계산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세금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지만 금융기관에서 우리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미 원천세를 다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세금을 부담을 했죠. 자, 이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신고 안 하고 그냥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환급 신고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가 원천 징수됐던 금액들을 돌려받겠다 하면서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고는 선택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세무 확인. 이 세무 확인은 자산 금액이 5억이 넘거나 아니면은 1년 동안의 수익 금액. 이 수익 금액은 후원금 또 수익 사업 수입 이 두 가지를 합한 금액입니다. 보조금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5억이 넘거나 아니면 수익 금액 3억이 넘은 경우는 3월 말까지 세무 확인을 받아서 출연재산 보고할 때 그 내역들을 같이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외부 감사. 원래 상정법이 바뀌면서 아마 감사 안 받던 단체 분들도 받은 분이 꽤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자산 총액 100억으로만 이렇게 하다가 수익 금액 50억이 넘거나 후원금이 20억이 넘으면 그 경우에 외부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후원금 부분이 20억 넘어서 감사받는 단체들이 원래 좀 신규로 많이 감사를 받게 되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요거는 이제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인데 4월로 그러니까 기존에 3월 달에 우리가 신고하다가 이 부분이 4월로 기한이 변경된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제 이 제출이라는 거는 결국은 국세청 홈택스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올리고 단체의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이 이 내용이었었죠. 자,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 명세서 제출은 4월 달로 넘어가면서
아마 더 우리가 변경된 거는 저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 명세서와 결산 공시할 때 나오는 우리 기부금품 모금 사용 내역에 대한 내용과 거의 내용이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이 바뀌면서 시행령이 바뀌면서 결산 공시를 하면서 표준 방식, 그러니까 기존에 그 앞에 단체 일반 사항이 들어가고 각각 여러 가지 이제 기부금 사용 내역들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속 정보들이 같이 들어가는 표준 서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명세 제출을 안 해도 결산 공시로 이것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지금 설명할 내용은 아니지만 간편서식으로 이제 수익 금액 3억이 안 되고 또 자산 총액도 5억이 안 되는 경우 간편서식으로 하는 경우는 여기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 명세서를 4월 달에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4월 달로 기한이 변경된 보고가 지정 기부금 단체 의무 이행 여부 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것. 자, 요것도 기존에 우리가 지정 기부금 단체로서 수익 금액의 이제 그 후원금 사업비의 80% 이상이 목적 사업에 썼다, 정관의 규정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단체가 스스로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주무부처에 제출해 왔었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4월 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전체 출연자산 보고 이 내용이 주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넘어가는 내용이죠. 아마 여러분들 제가 하는 강의를 몇 번 들으신 부분은 아마 이 도표는 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자금 흐름에 대한 정리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기억하실 부분입니다. 공익법인 등의 자금, 재원, 자원에 대한 흐름을 이제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회비를 우리가 받게 되죠. 자, 회비는 단체가 구성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우리가 부과한 그죠. 아까 말씀드린 같이. 그러다 보니까 회비는 구성원들이 기부금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기부금 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정법에서 얘기하는 출연재산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비를 받아서는 어디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단체 관리 운영비로도 쓸 수도 있고 목적 사업 재산을 취득할 수도 있고 목적 사업에 소비 활동할 수도 있고 지금 화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수익 사업에 재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색깔을 단체 관리 운영비로 표현을 한 이유는 자, 다른 것들은 후원금이라든지 수익사업 운용소득은 그 사용의 용도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 놓고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비는 후원금이나 운용소득으로 쓰기가 힘든 단체 관리 운영비로 주로 쓰는 것이 나중에 재원 교통 정리하기가 좀 쉬운 부분이 되죠. 그래서 그 뒷부분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원금 부분. 후원금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후원금은 후원금 받아서 목적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목적 사업에 직접 소비하는 것이 후원금의 주 사용 용도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후원금을 받아서 이 후원금으로 수익 사업,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우리가 갑자기 독지가가 100억을 우리에게 기부했다. 이 100억을 우리가 그냥 일시적으로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기금에 넣어서 이자가 나오는 이자로서 목적 사업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돈을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라 임대 사업을 해서 임대 사업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목적 사업에 쓰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익 사업, 임대 사업 같은 거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수익용 재산, 정기예금, 주식 이런 부분들이죠. 여기에 대한 자본으로 투입하면 운용소득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 결과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70% 이상을 목적 사업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장비,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아니면 목적 사업에 직접 소비하면서 이 사업비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운용소득을 사용해야 되는 기준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이 운용소득으로 다시 수익 사업에 투입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기부금을 받아서 목적 사업에 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수익 사업으로 쓰는 거를 허용하는 이유는 발생한 운용 소득이 원래 용도, 목적 사업 재산 취득이라든지 목적 사업의 소비 활동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운용소득을 다시 수익 사업해 버리면 결국은 단체가 비영리법인이 증여세 출연자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었더니만 계속 단체에 배불리기만 하는 문제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운용소득은 기본적으로 따로 빼서 사업에 직접 소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통장으로 옮겨서 관리하시는 것이 좀 안전하겠죠. 만약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수익 사업 또 수익용 재산 자본 전체가 다 목적 사업 외에 사용한 걸로 보고 나중에 문제가 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사업을 쭉 하다 보면은 목적 사업에 가지고 있는 재산 또 수익 사업이나 이런 수익용 재산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있겠죠. 이런 재산들을 뭐 부동산을 임대했던 부분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빌딩을 매각을 했다. 또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계속 정기예금을 1억씩 계속 만기를 연장해서 갖고 오다가 인제는 이걸 헐어서 우리 사업비로 써야겠다. 이럴 때가 이제 매각한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토지, 건물, 부동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예금, 주식 부분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매각이 되면 이 매각 금액은 자, 우리가 이제 그림 보시면 후원금이 재산으로 갔다가 매각돼서 다시 후원금이 그냥 들어온 것과 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후원금은 다시 원 취지대로 써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원 취지가 결국 뭐였나 하면 목적 사업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목적 사업에 소비를 하거나 또 수익 사업에 투입해서 그 내역기들을 우리가 목적 사업에 다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 매각 금액은 처음 후원금 받았던 것과 동일한 관점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매각 금액에 대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았던 날로부터 매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30%또 2년까지는 누계 기준으로 60% 3년 기준으로는 누계 기준으로 90% 이상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목적 사업 또 수익 사업 쪽으로 다시 투입을 해야만 이 매각 금액이 정상적으로 사용이 됐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런 얘기가 지금 결국은 후원금을 받아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얘기들이죠. 자, 이 얘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회비를 받으면 아무 문제 없이 단체가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원금을 받으면 이 후원금을 받아서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 목적 사업에 반드시 쓰거나 아니면 수익 사업에 투입해서 운용 소득을 만들어서 운용 소득이 나왔을 때는 이거 자체가 목적 사업으로 다시 투입돼야만 된다는 제약 조건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면 매각한 금액으로 다시 목적 사업 처음 후원금과 동일한 얘기가 되면서 이런 얘기들을 목적 사업에 썼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출연재산 보고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신 것 같이 후원금이 들어와서 목적 사업에 쓰는 경우, 수익 사업 운용소득으로 사용된 경우, 또 매각 금액으로 사용된 경우, 이 각각의 경우들이 목적 사업에 처음 후원금의 그 의도대로 제대로 사용됐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출연재산 보고 내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진행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수입이라든지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고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동차를 어디에 사용한다. 이거는 눈에 분명히 꼬리가 붙으면서 보이니까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이 차량은 어디로 쓰였다. 또 식품들 누군가 우리가 이제 무료 배식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식을 누군가 우리에게 줬다. 그러면 우리 부식을 갖고 음식 만들 때 이것을 사용했다. 연탄을 기부받아서 배분해 줬다. 이런 것들은 바로 눈에 보입니다. 근데 돈에는 꼬리가 없습니다. 예금이라는 통장 안에 들어가 버리면 여기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꼬리가 전혀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서 1년의 결산들이 끝나고 나면 출연자산 보고를 할 때는 그냥 출연자산 보고할 때 툭 만들고 법인세 신고할 때 이렇게 가지 마시고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정리해서 우리가 이 수입하고 지출들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출연재산 보고하는 이런 차원으로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것은 기부금, 운용소득, 매각금액까지 이제 관리를 해야 되죠. 여기서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관리하시려면은 매각금액 옆에 보조금이라는 란을 하나 더 만들어서 보조금도 이 재원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금 통장도 따로 하고 보조금에 대한 사업비 보고를 하기 때문에 뭐 대부분은 지금 보시는 운용소득, 매각, 후원하고는 별개로 움직이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 결국 기부금은 올해 들어온 기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출연액이 되죠. 이 출연액, 올해 들어온 기부금,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출연금이 되고 작년도에 들어왔고 그 앞에 들어온 거. 이게 이제 3년 동안 우리가 출연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3년 동안 관리한다는 얘기는 딱 3개년이 아니라 출연한 날로부터 3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가 이제 2020년인데 2020년이면 예를 들어서 2020, 19년, 18년, 2017년 5월 달에 만약 들어왔다. 그러면 3년이면 2018년, 19년, 20년 4월까지 써야 3년 이내가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4개년 동안에 우리 들어온 후원금에 대한 것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각각 기간에 있었던 것들을 먼저 한번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우리가 여기에 각 들어온 출연금이 있었고 작년에 우리 출연금 보고해줬던 이 금액 전기까지 사용한 금액이 얼마냐 이 전기까지 사용한 금액을 정리를 해야 되죠. 이거는 우리가 작년 결산하고 작년 출연 보호할 때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옆에 단기 사용 대상 나온 거. 그러니까 전기부터 나왔던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부금품 사용 내역 보고를 하거나 출연재산 보고했을 때 기말에 2월 되는 미사용 잔액으로 표현된 것이 이 금액이 해당이 되겠죠. 결국 원래 이런 얘기를 갖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단기에 들어와 있던 이 금액, 이 부분이 이제 원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죠. 그래서 기부금으로는 원래 쓸 수 있는 것이 한 6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운용소득 같은 경우는 발생한 날로부터 그 다음 해 회계연도까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19년에 발생된 운용소득, 2000년에 발생된 운용소득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용되고 정리된 것 해서 이번 해 넘어온 것이 얼마여서 운용소득으로는 1396만 원을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리고 매각 금액은 3년 전에 매각했던 거에서 전기까지 사용하고 원래 남아있는 사용되는 게 4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갖고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은 원래 사업을 하는데 썼던 재원은 기부금에서 6억, 운용소득에서 1,300만 원, 매각 금액에서 400만 원을 우리가 쓸 수 있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출연자산 보고하기 전에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하셔야 되죠.
이제 수입, 사용할 재원이 이렇게 정리되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우리가 사용한 것들은 어디에 썼는가 이것을 또 한 번 더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쓰는 게 되는 것들은 운영성과표에서 운영성과표에서 무슨 사업비로 쓴 것들이 소비하고 없어진 거죠. 앞에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후원금은 또 여러 가지 운용소득은 목적 사업에 관련된 재산을 취득하거나 목적 사업에 소비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운영성과표에서 무슨 사업비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목적 사업에 소비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비용을 정리를 해두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원래 재산이 늘어난 것들, 자산 취득이 얼마나 됐느냐. 그래서 보증금이 늘어났던 거냐, 아니면 비품을 취득했느냐, 아니면 부채를 상환한 거냐. 여기서 부채는 중요한 것은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차입한 걸 상환한 경우만 여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썼던 돈, 재원은 여기 위에서 이렇게 있는데, 재원은 여기 위에 있는데, 우리가 쓴 금액이 주로 어디에서 썼느냐를 정리를 해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걸 조금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을 조금 잘못 아까 표시했습니다. 운영성과표에서 나와서 여기에서 필요한 금액들이 먼저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온 정리된 금액들을 어떤 거는 자 여기 이 부분들은 요거는 우리 재산 취득이다. 또 여기 요 부분들은 후원금에서도 썼고 운용 소득으로도 썼다. 보증금은 여기에는 후원금으로도 썼고 매각 금액에서도 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통 정리를 하면서 배분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6억 2천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 쓰고 나면 차기 2월 되는 미사용 잔액은 3억 9,800이고 운용소득은 있었던 것 중에 이번에 다 써서 넘어가는 것은 제로가 된다. 그리고 매각 금액에서는 원래 다시 300을 써서 결국 100만 원만 남고 그러면은 결국 90% 요금까지 다 충족한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출연예산 보고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되죠.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막 이 작성을 하시다 보면 아주 혼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돈을 썼는데 이것이 기부금에 썼느냐 운용이냐 매각 금액이냐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꼬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거 할 때는 다르게 하고 어떤 거는 고목준비금에 썼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서로가 보고서가 다 이게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들이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에 또 한번 챙기셔야 될 거는 챙기셔야 될 부분은 지금 이렇게 표를 나중에 그려서 한번 챙겨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산서는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세무 보고는 지금 여러분 보신 같이 결산서도 있고 출연재산 보고한 것도 있고 또 수익금액 보고한 거, 또 법인세법 따라서 기부금, 모금, 활용실적 보고하는 것도 있고 결산 공시하는 데서 목적 사업 수익이나 기부금 수입 지출, 또 출연받은 재산 사용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부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이렇게 여러 군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원래 아마 벌써 작년이었네요. 작년 가을에 국세청에서 기존에 신고한 것들이 뭐가 서로 안 맞다 이런 얘기로 아마 여러분에게 통지 나온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이 얘기들은 이러한 기부금들이 목적 사업에 사용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산서와 각각 보고서마다 이 얘기들이 다 일치돼야 됩니다. 2018년에 받았던 기부금 사용자의 활용 광고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출연자에서 사용한 것도 이런 내용들이 같이 일치가 되어줘야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보고서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다르게 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게 왜 틀리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인터넷 언론에 이게 이제 지적이 되게 되면 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누군가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단지 이 양식 작성을 좀 어떻게 보면 실수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돈 쓴 게 이 뒤죽박죽이다. 관리가 안 된다. 어디로 썼는지 모른다. 아니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왜곡하려고 숨긴 거다라는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원, 여러분들 원래 사용한 이런 내역들, 이런 내역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사업에 어떻게 배분되면서 재원들이 사용됐는지를 출연재산 보고하기 전에 한 번 더 쭉 정리를 해 두시면 여러분이 결산 작업하실 때 또 세무 3월 달, 4월 달 보고하실 때 상당히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한 10분 쉬었다가 3시 25분에 이 설명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